2023년 7월 10일입니다. 리뷰앤피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순환매는 지속되고 종목 변동폭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황이겠죠.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875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 확인해 보게 되면은요, 전력 설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전 세계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올해 급등을 한 가운데 한국 업체들 주가가 산업 전체 내에서도 크게 아웃퍼폼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해외 선두 업체들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업황의 구조적인 호황기에 진입을 했고 복합기업 형태의 해외 업체들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보다 단순하고 진행 중인 증설로 당분간 이익 성장에 대한 추정 가시성이 우수하다라는 점에서 해외 선두 업체들과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3,8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계약이냐, K9 자주포에 대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와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라간 거죠. 그 외에도 조선 기자재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SK증권이 보고서를 냈어요. 올해 2분기 조선 3사 실적이 극명하게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선 3사 모두 하반기부터는 선조선가 상승하고 공정 정상화 국면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강제가 하락세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폴더블폰은 오늘이죠. 프랑스에서 폴더블폰을 공개를 하죠. 물론 워치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덕전자가 오늘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정치 인맥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죠. 한동훈 후보가 45%의 응답률로 당 대표 적합도에 어울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ESS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 6.3기가와트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중 엔시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YM택도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 관련주 보기 전에 제가 오늘 타이틀로 잡았던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2분기 실적이 좋대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컨센서스가 상향되고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고가 비율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순환매 강도가 다소 약해지는 중인데 52주 최고가 대비 종가가 마이너스 5% 안에 있는 종목수로
신고가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4월은 신고가가 마이너스 5% 안에 있는 종목이 6.6%였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는 비율이 5%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가가 되려면 이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매수세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되게 되면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신고가 종목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신고가 종목 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55조의 대에서 정체되고 있어서 거래대금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신규 자금이 유입이 계속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대장주 주가가 밀리면 그 다음 종목으로 안 오른 종목의 종목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지금은 뭐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혹은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먼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안에서 유진테크놀로지, 뭐 신고가는 아니겠지만 주가가 5일 신고가 돌파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윗꼬리 달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죠. 그 외에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YM텍, 이 종목도 신고가를 쓰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거는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지만 변동폭이 커. 그러면 주가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종목들 안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고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좀 나와야 된다. 즉 신고가가 저항인데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종목들로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놀로지, 뭐 이거는 위에서 얘기를 했죠. 삼성 SDI가 넥스테라 에너지에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삼성 SDI의 놓친 금액을 단독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가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이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윗골이 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한 번 있겠죠. 어디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냐? 이 가격입니다. 11,000원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렌텍입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음봉이 형성이 됐지만 중요한 건 11,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격은 15,000원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시게 되면 저항을 돌파를 했죠. 여기가 저항이었으니까 이 저항이 지지가 이렇게 나왔죠.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2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갤럭시에 대한 이슈 외에도 리포트가 NH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NH투자증권 기존 추정치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 메모리 외에도 비메모리 업황 개선 수혜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장용 신규 아이템 납품, AI용 MLB 기판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400원 이 가격이거든요. 25,400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8,0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은 오늘 돌파를 했어요. 밑에 녹색 있죠? 여기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프랑스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이슈가 된다라 그러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요거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렉소 매수 타이밍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매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본전까지 다시 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돌파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원 부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12,000원,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던 12,000원은 돌파를 해야지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와 함께 오늘 또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YM텍이에요. 근데 이것도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돌파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봉 한번 보고 갈게요.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봉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15,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8,000 돌파 여부가 한 번 더 있고요. 18,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1,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5,000원대니까 뭐 지금은 ESS 쪽은 2차 전지 안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종목 쪽으로는 좀 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프리뷰 확인해 볼게요. 오파스넷이 있었고요, 보령이 있었고요, 대웅제약이 있었고, GC셀,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오파스넷은 실적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안 나왔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항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500원이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500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는 1,500원, 즉 지지가 됐을 때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500원이겠죠. 15,500원까지 홀딩. 자, 매수는 1,500원 지지, 1,500원 지지인 거예요. 지지. 돌파시 매수가 아니라 지지가 매수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보령.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그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은 거고요. 이 조정을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3,00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3,000원, 매수가는 1,750원 지지예요. 지지. 손절가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1,750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750원이 아니라 이 가격이니까 1,350원이네요. 1,750원 지지시 매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750원, 1,350원,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1,35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러면 보령 확인되셨죠?
대웅제약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에서 2분기 매출액이 뭐 작년 대비 2.8%, 분기 대비 7.2%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410억, 뭐 연간으로 2.3%, 분기로 11.4. 그래서 컨센서스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북미양 나보타 수출, 팩스쿨루 이게 수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똑같죠.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가는 얼마? 1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지지 이때가 매수. 목표가는 19만 원이 되겠죠. 원래 올라갈 때 이 지지가 나와야지 이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손절가는 4%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웅제약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GC셀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UCI 테라퓨틱스와 CARNK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GC셀은 UCI 테라퓨틱스 파이프라인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 18개월을 포함하여 향후 4년 동안 제조 및 보관, 품질 시험을 담당하고 일부 공정에 대해 개발 업무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나왔다가 또 윗골이 달았죠. 똑같아요. 32,700원이 지지가 돼야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이 가격쯤 될 것 같은데 39,000원이 1차 39,000원이고요. 목표가겠죠. 2차 목표가는 49,000원 수준까지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후에 왜 4%를 잡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는요, 저항 돌파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항 돌파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6,400원대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 지지, 즉 요거는 손절가. 매수는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이 종목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적어 드렸던 가격은요, 돌파하면 매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지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지시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전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뭐 이렇게 종목들 지지 확인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12일 수요일 리뷰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